김건희 여사가 지난 17일에 서울에서 김정숙 여사를 만났고 김정숙 여사 만난 걸 포함하면 김건희 여사가 지난 한 주 동안만 소환 일정이 무려 6개입니다. 그중에서는 고 심정민 소령을 추모하는 음악회에서 첫 공개 연설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단 윤 대통령도 과거 심정민 소령을 이렇게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 1월 민가 쪽으로 전투기가 추락하는 것을 막고자 끝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고 순직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고 심정민 소령,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웅들이었습니다.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가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저분이에요. 고 심정민 소령. 추모 음악회 참석을 했는데 요 오타는 좀 바로 잡겠습니다. 추모 원고를 준비했다가 즉석 연설을 한 김건희 여사입니다. 구정처장. 네. 이 내용들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젊은 이 군인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날들을 선물 받았다고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희생, 사랑이었다고 생각한다. 진심을 다해서 여러 추모 연설도 당연히 했겠지만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즉석 공개 연설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언론에 공개된 즉석 연설 전문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연설하고는 조금 이렇게 결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부드럽고 어떤 공감하는 내용. 그러니까 상당히 이 심소령의 희생에 대해서 굉장히 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제 이런 표현들을 좀 썼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공식적인 연설에 비해서 이 대통령 배우자의 어떤 즉석 연설은 상당히 심소령 유가족이 듣기에는 상당히 우리 가족 또는 우리 아들의 희생에 대해서 굉장히 대통령 부인이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좀 따뜻한 연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대통령의 공식 연설이 아닌 배우자의 즉석 연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심소령에 대한 그 희생에 대해서 좀 뜻을 전달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연설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과거 기억을 해보면 구차장 네. 역대 영부인들이 그렇게 즉석 공개 연설을 자주 했다는 기억은 보도로 많이 접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자주는 하지 않았는데요. 예. 과거에 보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 재임할 때 이호 여사의 경우에는 꼭 연설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어떤 행사장에 갔을 때 이제 최고의 게스트로 참석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인사말을 주로 하거든요. 이제 그걸 연설이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인사말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어제 김건희 여사의 인사말도 이것을 연설이라고 하기는 상당히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 행사 추모 음악회에 대한 소감을 좀 밝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것을 연설이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격이 높은 어떤 형식적인 것으로 보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 자리에 참석한 어떤 손님 중에 한 사람으로서 심소령을 추모하고 심소령의 희생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전달하는 위로의 말과 인사말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면 조금 격식에서 벗어난 예. 일반적인 사람과 사람이 나눌 수 있는 어떤 공감을 알겠습니다. 이끌어내는 얘기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언급했던 과거 고 심정민 소령의 음악회에 대신 참석한 셈이 됐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이런저런 즉석 연설, 광폭 행보까지. 그런데 일단 대통령실은 여전히 제2부속실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화면을 모아봤습니다.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만 공식 행보 무려 6건이었습니다.
거꾸로 올라가면 심정민 소령 추모음악회 앞서 말씀하셨던 그 공개 연설, 김정숙 여사와 비공개 차담, 이순자 여사 예방한 것, 권영숙 여사 예방한 것, 조수진 의원님. 그래서 네. 야당에서는 조용한 내절 하든지 아니면 제2부속실을 만들든지 두 개 중에 결정하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잖아요. 네, 우선 기존에 보지 못했던 대통령 부인상이 나타나면서 대중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부인이기보다는 셀럽이라고 하나요? 인기 연예인을 보는 듯한 그런 그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 위기 극복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기술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 부인의 행보가 더 두드러지면서 관심을 받으면서 조금 대통령의 행보가 조금 더 묻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조금 걱정도 저는 돼요. 인생 행보, 경제 행보가 뭐 비교적 묻히는 거 아니야 이 네.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거에 이제 이효 여사 같은 경우에는 유엔에서 직접 연설을 하기도 했죠. 예. 워낙 그 사회운동가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유엔에서 연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저런 관심은 그 대중에게 비춰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부 기자,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도 이효 여사, 또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예.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청와대 오찬, 만찬 여러 차례 갔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부인의 집무실도 가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어떤 행사가 굉장히 많았는데 예. 그때보다도 지금 며칠 동안에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가 대중에게 비춰지는 행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조용한 행보라는 것도 지금 잘하고 있지만은 워낙 본인이 뜨거운 관심을 받다 보니까 이게 자맹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비춰진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좀 하고요. 어허. 그리고 지금 대통령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의 공약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한 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대통령 기존의 부속실에서 공식적인 수행원을 채용하고 또 호흡을 맞춰 나가면 됩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공약을 뒤집어라. 이것은 야당의 조금 공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영상 하나 더 볼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인근 대통령실 주민들을 초대해서 일종의 집들이를 하나 열었습니다. 여기에는 김건희 여사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우리 대통령실 직원들을 이 용산 입주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쁘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할아버지한테 어이구 보자. 어이샤. 어이구. 아래도 먹는 거예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이 또 마들렌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집에 갈 때 뭘 사갖고 갈까요? 그러면 마들렌 몇 개 사오라고. 어제 저 자리에는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김건희 여사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주일 대표님, 최근에 지난주인가요?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서 제2부속실 논란이 좀 있으니까 기자들에게 아예 반문을 했잖아요. 어떻게 좀 생각하냐.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비슷한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어요. 영부인 관련 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제2부속실을 다시 부활시키는 게 맞느냐 아니냐. 찬반이 좀 비슷한데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요? 일단 뭐 제2부속실을 만들고 안 만들고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뭐 1부속실이든 2부속실이든 뭐 부품실이든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좌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부속실 안에 지금 보좌하는 직원들이 있고 이미 인원을 늘리겠다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중요한 거는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큰 문제가 없이 그냥 보좌만 잘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는 이제 그 김건희 여사를 보면서 최근의 행보를 보면서 무건의 정면 돌파 이런 게 아닌가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 1년의 행보 6건의 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조용한 내조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겠다. 그러면 조용한 내조는 무엇인가? 어디까지가 조용한 내조인가를 김건희 여사께서 이렇게 행보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프레임을 좀 깨겠다라는 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도 굳이 이거를 조용한 내조를 안 한다라고 비판할 건덕지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불법도 아니고 이게 무슨 어디까지가 조용한 건지 어디까지 조용 안 한 건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규정짓기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문제가 있거나 공식 라인이 아니거나 뭐 소위 말해서 사고를 치거나 이러면은 야당이 비판할 수 있지만은 지금 굳이 조용한 내조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도 좀 궁색해 보입니다. 일단 보시죠, 뭐. 예. 그러니까 저는 이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조용한 내조 논란을 빨리 끝내고 제2부속실이 아니더라도 배우자 팀이라도 빨리 만들어서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아니 그 심정민 소령 추모 음악회에 김건희 여사가 가서 연설을 한 것이 주목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왜 갔는지, 심정민 소령은 어떤 사람인지, 또 왜 추모 음악회를 열었는지. 심정민 소령은 그 훈련 도중에 이 조종관을 끝까지 붙잡고 민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이 제복 입은 우리의 이 자랑스러운 공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가면 좋았겠지만 대통령이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배우자가 대신 참석했다.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가 더 이상 주목받지 않도록 빨리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공개연설 얘기,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 그리고 김정숙 여사의 옷감 논란까지 첫 번째 이슈로 살펴봤습니다.